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 여러분들 진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보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항상 좋은 종목, 건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장이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도 빠졌을 때 미리 사두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낙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질 땐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지는 모습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좀 뒤통수를 때리는 시장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지수 자체에 기대를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어르신들 말처럼 곰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벌어야 될 때보다도 오히려 여우처럼 지금은 벌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정말로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졌을 때 건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모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싹 한번 다 훑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시황을 보시고 이쪽으로 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인플레 쪽은 어차피 다 같이 반등은 돌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인플레 관련해서도 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뭔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오늘은 뭐 아침에 육개 쪽 닭 쪽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고, 뭐 내일은 수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레는 뭐 곡물,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뭐 농기계, 이런 식으로 좀 패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식량난 이쪽 반등은 너무 급하게 보실 게 아니라 오늘은 뭐 당연히 육개 쪽이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차피 인플레 당장 잡힐 것도 아닌데 급하게 반등 나오고 윗꼬리 우르르 다는 것보다는 조금 오히려 한 템포 큰 폭으로 좀 쉬었다 가더라도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더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상승적인 부분이 살짝 나오기는 했어요. 그때마다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5G 쪽, 그나마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바로 움직이는 좀 유일한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에이스테크 뒤늦게 올라온 게 대한광통신, 말 그대로 광통신 쪽이에요.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파기지국이었어요. 그 사명이 와이어블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파기지국도 여기서 같이 엮인다라고 보면은 증폭기, 증기계 이쪽일 수밖에 없다. 이름부터가 전파기지국, 광통신 똑같잖아요. 그리고 FR텍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대장주 역할을 한 거니까 뭐 상징적으로 더 간다, 이런 느낌이고,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통신 3사 상대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5G랑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오른 거는 항공 모빌리티 이쪽이니까 좀 논외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1대8 무상증자가 있어요. 여기서 뭐 기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노터스 주당 8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사상 최대,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내용적인 부분을 알다 보니까는 미리미리 들어가서 좀 준비를 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44,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슈적인 부분이 세요. 이렇게 또 인증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뭐 11%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팔 생각이 없다. 왜냐면은 작년 상승률 1위 세미시스코, 9 에디슨 EV, 뭐 지금은 거래 정지를 당한 부분은 있는데 1대3 무상증자로 100배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뭐 쌍용차 관련해서 뭐 엮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노터스를 가지고 100배까지 먹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한 주당 3주
배당이 무중, 이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록이에요. 근데 그 기록이 오늘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 1대8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슬금슬금 들어가서 뭐 수익적인 부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게 좋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곰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여우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팍 들어가서 딱 벌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무조건 수급이 주는 힌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는 중심을 못 잡고 내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좀 주식을 봐야 되는지 아직 해석적인 부분도 못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 뭐 가볍게 13%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우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전부터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40%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진 5월 4일날 1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우진 40% 이런 거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뭐 알루미늄 꿀맛이요 행님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면은 뭐 오르비텍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빨리 금요일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수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얻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지금 보면 오르비텍도 5월 6일날 7,4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뭐 크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곰처럼 돈 벌 게 아니라 여우처럼 돈을 벌어서 최대한 맥스로 늘려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익 자랑을 많이 하면은 또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진단키트 쪽도 상승이 나왔어요. PCL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휴마시스라든지 랩지노믹스, EDGC,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이렇게 등등 해서 진단키트 쪽이 일제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수 대비 그나마 조금의 강한 흐름이 나왔다. 지금 미국에서 올 가을에 1억 명 이상 대규모 확산 우려감 이런 뉴스도 있으니까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휴마시스라든지 엑시스바이오가 제일 탄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 규제는 정책적으로 종료가 됐다라고 한들 검사는 뭐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종목 중에 하나가 CJCGV를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에 듣기로는 일단 직원부터 다시 뽑아야 돼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롯데시네마도 그렇고 뭐 다른 시네마도 그렇고 다 직원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직원을 뭐 20명에서 30명을 쓰던 곳도 지금은 3명에서 5명으로 2교대 뭐 3교대로 풀타임을 돌린다고 해요. 뭐 예매도 해주고 팝콘도 튀기고 퍼주고 매점까지 다 해서, 왜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팝콘이나 음료 같은 거 발주를 넣어도 본사에서 제한적으로 보내주다 보니까는 주말에 뭐 스낵코너 대기 인원수가 200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을 보면은 영화관 음식도 좀 배달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화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직원부터 다시 뽑고 정상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뭐 마블 신작 닥터 스트레인지 이것도 글로벌 흥행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여파에 개봉 못한 기대작들의 개봉 시기가 조율이 될 수밖에 없고, 뉴스를 보니까 뭐 300만 돌파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18일날 마블리 마동석이 나오는 범죄도시 2 이것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범죄도시 2는 개인적으로 저는 1을 정말 많이 보고 뭐 TV에서도 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때는 뭐 19세였는데 지금은 15세로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 연령대가 은근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대작들이 좀 개봉 시기가 조율이 될 거고 앞으로 기다렸던 대작들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의 기대작은 뭐 당연히 아바타 2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누구라도 극장 가서 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CGV는 어차피 좀 바다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정말로 바다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16년도 뭐 요때 당시에 고점에 뭐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보실 거는 아니고, 저 때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OTT 전쟁이 있기 전이었고 엔간한 영화는 OTT로 다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TV라든지 뭐 OTT 시장 성장에 따라서 뭐 커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보태서 큰 TV를 사서 집에서 뭐 영화를 보는 게 속 편하다, 이게 좀 시대가 굉장히 좀 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는 없고,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올려드리는 영상은 잘 항상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했을 때 보합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좀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RSI 32하권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 대비했을 때도 지금 뭐 오히려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까지 내려온 바닥까지 심하게 내려왔고 라고 예상이 되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뭐 플랫폼 부분의 비수기 영향도 당연히 있었고, 오미크론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뭐 수요 위축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들이 좀 미리 땡겨봤다 보니까는 좀 하락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래도 앞으로의 기대할 잠재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핵심 사업이 모두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 뭐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은 언제든지 좀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두나무 회계 개정 재분류 관련해서 1조 6,500억 원의 일회성 지분법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두나무 지분율은 14.9%기는 해요. 그동안 뭐 임원 선임 뭐 이런 것들 등에 대한 지배권의 보유로 지분법 대상이었는데, 1분기에는 지배권을 제거를 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에서 좀 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개정이 변경이 되었고, 이때 지분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두나무 장외 가격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차액인 1조 6,500억 원 정도를 지분법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손익 계산 서상에서 이제 지분법 손익이 인식되지 않고, 분기별 장애가 변동에 따른 지분 가치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의 자본 조정, 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실적은 안정적이고 견조한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행 실적 성장만으로는 23년 전망치 기준 60배에 가까운 고퍼를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멀티플 프리미엄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최근의 시장 상황은 성장 산업 관련 멀티플 프리미엄 자체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호적인 시장 상황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뭔가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 타이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고라든지 테크핀, 핀테크, 그 다음에 커머스, 그 다음에 컨텐츠, 모빌리티 등등 해서 핵심 플랫폼 사업들은 주가 오타가 있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는 초기에 과하게 반영된 후 조정기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사업 자체의 뭐 성장 잠재력은 막강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사업의 성장과 함께 재차 가치화 작업이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쪽을 가지고 크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언제 낼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지만 뭐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성장적인 측면이 보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비용 증가로 이제 컨센서스 소폭 하회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 어느 쪽에서 실적을 갖고 오고 뭐 어떻고 저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주식에서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소대출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좀 단기성으로 올해 하반기가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뭐 규제가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항상 결과는 뭐 이게 큰 폭으로 수익이 나든 뭐 적게 나든 뭐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